자, 5월 수출 15.2% 하락. 수출은 8개월,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제가 무역수지가 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지 여러분한테 확실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도대체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윤석열이 집권한 지 15개월이에요. 그게 이유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랬잖아요. 33년 만에 최고 호황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더니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다음 달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윤석열이 집권한 지 16개월이니까요. 이유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이렇게 15개월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산업부는요, 1분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수출액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해요. 무역 적자 규모가 왜 줄어들고 있느냐, 이걸 봐야지 됩니다. 이게 최악으로 가고 있는 증거인데 이게 좋아진다라고 실드를 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산업부. 얘네들 진짜 다 감옥 보내야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불황형 흑자 가능성 커졌다. 경향신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게 우리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요,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찍으니까 수입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조만간에 무역수지 흑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바닥을 찍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가서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흑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안 좋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흑자가 아니에요. 그냥 경제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해요.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요. 수출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도 많아야 수출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입이 급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들어서 팔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불황형 흑자 들어가잖아요. 윤석열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 이러고 자화자찬하고 막 이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건 좋은 흑자가 아닙니다. 경제가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최백은 교수님이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거 제가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OECD 평균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돼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2022년 3분기 OECD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죠.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았고요. 팬데믹 시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다 찍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선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갈수록 OECD 평균과 벌어집니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국제적으로 다 불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은 잘 나가요. 우리나라만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의 평균이 아니라요, OECD 전체 평균이에요. OECD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걸 다 합친 평균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미쳐요.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만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국제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 안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다. 만약에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들 거기 평균이랑 비교하면 더 벌어지겠죠. 이건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이랑 비교한 건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누적 수출액 무역수지 변화. 수출은 341억 달러 감소했고요. 683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게 수출액이고 바가, 이 그래프가 노란색 선이 무역수지 적자예요. 2022년 5월부터 무역수지 적자 시작돼서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예요.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게 너무 웃기죠.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었어 봐요. 나라 망한다고 나팔 불고 난리 쳤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재인이 나라 경제 다 망친다 이러면서 난리 쳤을 텐데
문제는 문재인이 나라 망친다고 할 때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나라 망친다 말만 그냥 떠들었죠. 어떠한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그걸 믿고 이 태극기 치매노인들은 문재인이 나라 다 망쳐놨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전 정부가 다 망쳐놔서 그런 거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전 정부 탓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전 정부에는 경제가 매우 좋았다는 거. 거기다가 일본은 33년 만에 최고의 호황이다. 일본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죠. 경제 성적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 가구 평균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이게 후퇴하고 있어요.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장사 기업 전체 실질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감소합니다. 기업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돈이 없고 국민이 돈이 없어?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경제 주체가 세 개가 있어요. 국민과 기업과 정부. 이 세 개의 경제 주체 모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언론이 조용해요. 태평성대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9월, 10월 되면 태평성대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정부 수입에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 국세 수입이 엄청나게 안 거쳤어요. 근데 세외 수입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출자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수익이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매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걸로 민영화 타령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정부가 출자한 기업들 이 성적이 급감했는데 이걸로 봐라. 민영화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낙하산 집어넣어서 출자한 기업에 윤석열이 낙하산 집어넣고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거기에 잡히는 건데 이렇게 반토막 내놓고 이거 안 된다. 방만한 경영 이거 민영화로 가야 된다. 이 논리 펼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헤쳐먹어요. 그동안에는 정부 출자한 기업들 잘 굴려서 배당금 받고 이걸로 해외 수입에서 이득을 챙겨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죠. 낙하산들 다 안 친 다음에 걔네들이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공기업 민영화 이 구조로 쓰는 논리에 이게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거죠. 이런 게. 이런 걸 우리가 매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 세외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지? 아, 이거는 출자 기업들의 성적이 너무 나빠졌구나. 그런데 이걸 근거로 민영화 타령을 할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조만간에 흑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경기가 살아나서 흑자가 아니라 불황형 흑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불황형 흑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는 전부 다 경제 파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흑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수출도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흑자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이 얘기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흑자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또 나팔 불어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